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휴머니스트에서 나온 손기정 선수의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 말소 사건의 사진에 나온 주인공인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일제강점기에 차별과 억압을 받던 조선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당시 이 소식을 많은 언론기관에서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의 경우에는요, 1판에는 일장기 사진을 그대로 실었으나 2판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운 후에 기사를 내보냅니다. 당연히 일제는 이에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기사를 쓴 이길용 기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체포가 되었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정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억압을 받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사건은 당시 손기정 선수가 일제 억압 속에서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응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요, 손기정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와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베를린 마라톤 시기, 광복 이후 활동 등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1983년에 한국일보사에서 발간한 초판에 대한 개정판이고요. 1983년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손주인 이준승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의 회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좀 큰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과요,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저의 감상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기정 선수는 가난과 싸우며 달리기 선수의 활동, 마라톤 선수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고 선수 활동을 멈추어야 했었던 위기도 있었는데요. 이때마다 손기정 선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데라시마 제니치가 쓴 손기정 평전에는요, 젊은 싹을 키우려고 하는 주위의 도움에 힘입어 손기정은 성장했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손기정 선수가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충고를 해준 선배인 이병옥 선수, 가정교사라고 속이면서 주거를 마련해준 김봉수, 영양비를 내준 체육선생인 김수기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느낀 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한 명이 성장을 하고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일에는요, 그 뒤에 더 많은 구체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이름과 활동에 대해서 손기정 선수가 또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많은 구체적인 사람들을 역사 안에서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베를린 마라톤 시기는요, 일제의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실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꼭지들이 있어서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 올림픽의 경우 나치즘 정권이 주최를 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종 차별 행위가 만연했었던 문제가 있는 올림픽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손기정 선수를 비롯한 아리아인이 아닌 사람들의 우승은 인종주의가 틀렸음을 역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 이 베를린 올림픽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올림픽에서 승리한 손기정 선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달리는 과정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의 서러움 등은 일장기 말소 사건 속에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감정을 주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역사 설명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은요, 개인의 감정들을 그냥 뭉뚱그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손기정 선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 뭉뚱그려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최소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이 생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무렵 한여름의 태양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며 서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내 눈앞에는 자발라도 하퍼도 없었다. 오직 나 혼자였다. 외로웠다. 기다랗게 늘어진 나의 그림자만이 고독한 전장의 동반자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우승의 지표로 일장기가 오르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올림픽 출전 때까지 승리국의 길을 개항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의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쳐다보며 일본 국가를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곤욕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과연 일본 국민인가? 그렇다면 나나 조선인 동포들에 대한 일본의 학대는 웬 말인가? 나는 결코 일본 사람일 수가 없다. 나는 일본을 위해 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 고통받는 조선 동포를 위해 뛴 것이다. 그런데 저 일장기, 저 기미가요는 무엇이란 말인가? 광복 이후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 선수 양성에 힘을 기울입니다. 정치 상황, 전쟁 상황 등의 문제 속에서도 마라톤 선수들이 안정적이게 지원을 받고 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손기정 선수 개인이자 한일 관계 측면에서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이 지위 관련해서 계속적인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이어갑니다. 올림픽 당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증정되었던 청동 투고 관련 문제라던가 금메달 관련 국정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전자는 해결이 되었고요. 현재도 금메달 국적 관련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고요. 또 손기정 평전이라는 책을 또 보시면 일본이 모순적이게 포기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모습을 보면 역사는 어떤 문제를 담고 있고 그 문제에 마침표를 찍는 일도 쉽지 않고 찍을 때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과 사건을 지나간다는 점을 손기정 선수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요, 금메달 관련된 이야기는요, 손기정 평전 내용을 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손기정의 장례식은 2002년 11월 17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거행되었다. 뉴스를 통해 부음을 듣고 항공권을 구해 장례식에 급거 참석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본 스포츠계 관계자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에서 독립한 후 손기정 자신과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일본올림픽위원회 등 일본의 올림픽 관계기관에 손기정의 금메달을 한국의 메달로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단호하게 일본의 메달이라고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그 JOC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다. 책 뒤에 소개에는요, 세계 마라톤계에서 주목하고 추앙하는 한국인 최초의 세계적 스포츠인 손기정,
자신과 같은 슬픈 우승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평생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온 진정한 스포츠 영웅의 생애 드라마가 펼쳐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스포츠계 안에서 연대와 평화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왜 계속했는지 책을 읽어보시면 손기정 선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구절 한 부분만 읽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돈은 좋은 기록을 내서 우승한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낙후된 가운데 투자해서 좋은 기록을 내도록 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다. 승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공식 대입과 어려운 산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답이 나올 수는 없지 않은가.